안녕하세요. 맥키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더벨에서 아침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생명과학과의 흡수합병에서 리보세라닙의 가치 손상 여부가 중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기사 한번 살펴봐드리고, 주가는 장중에 58,600원 2% 상승 흐름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음봉 전환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벨에서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합병 관련해서 이제 재무실익에서 리보세라닙의 가치 손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손상 차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무형자산, 개발 관련되어서 임상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자산화시켰던 부분들이 임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대차제조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들을 손익계산서에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부가 이제 재무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내용 보면 생명과학과의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HLB의 주요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명과학이 이제 지분 가치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결 기준으로 HLB에도 나중에 이제 잡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어떤 실익을 자신한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의 자회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HLB셀입니다. HLB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제 국제전공이 우회상장이 되어서 이제 라이프 코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되는 부분이었고, 이 라이프 코드에서 줄기세포 말고 따로 이제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으로 했던 회사가 라이프 리브죠. 삼성종합병원에서 임상도 진행하다가 그 뒤에 이제 임상 소식이 이제 뜸한 상황인데요. 이 라이프 코드가 HLB 셀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프 리브가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데가 이제 HLB 셀이거든요. 여기 관련되는 이제 자회사니까, 자회사는 말은 이제 종속회사니까 종속회사는 지분율로 50% 이상에서 100% 사이가 이제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HLB 셀 관련되는 부분들도 꾸준히 흑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HLB 입장에서 실제 재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자회사 중에서 과거의 라이프 리버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의 라이센스에 관련되는 손상평가 결과가 또 재무 영향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과거에 이제 보면 이제 어드벤첸에서 폴첸 박사가 이제 이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이미 그 당시 항서제에게는 중국 판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판권 관련되는 부분이 포함되는 이제 글로벌 판권 같은 거, 중국을 제외하는 부분들은 이제 2007년도에 지금의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죠. 그 당시 LSKB인데 거기다가 이제 줍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HLB, 지금의 HLB 진양곤 회장이 이제 이노엔을 인수하면서 그 라이프 코드가 미국에다가 이제 개발해서 만든 회사가 이제 LSKB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이노엔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진양곤 회장이 인수하면서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 개발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데 되고, 이후에 보면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글로벌 판권이 가면서 이제 부강약품 관련되는 부분은 2009년도에 이제 국내 판권을 부강약품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여러 이제 제약사입니다만 신약 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국내 판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2018년도에 부강약품으로부터 HLB 생명과학이 이걸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에 보면 지금의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과거에는 이제 LSKB가 생명과학에 또 자회사로 있다가 또 옮겨가고 이런 복잡한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에 흡수하면서 생명과학이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HLB 셀 말고도 여러 이제 타법인 지분들도 다 같이 가져오겠죠. 흡수합병 되니까. 그래서 생명과학이 또 이제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HLB 주식도 지분율이 1.5%. 요거는 이제 자기 주식이 선계되고, 제약 관련되는 부분도 지분이 13.6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HLB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HLB 제약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으나 이제는 직접적으로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을 뭐 지배주주가 되는 거죠. 그럼 향후에 이제 뭐 제약하고 HLB하고도 뭐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나중에 논의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생명과학과 마찬가지. 마치 셀트리온이 헬스케어 합병하고 또 나중에 뭐 제약과의 이야기 하듯이 뭐 비슷한 어떤 사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은 또 이제 카티 관련되는 그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또 9%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죠. 그래서 비상장사 중에서는 과거의 라이프 리브인 HLB 셀, 그 다음에 HLB 에너지, 그 다음에 생명과학 R&D 관련되는 지분도 100%.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이제 그 종속회사이고 뭐 그 100% 가지고 있으니까 자회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흡수합병 되니까 HLB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HLB는 자회사 편입이 되면서 재무적인 어떤 실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HLB가 과거에 뭐 FA 인수하면서 재무적 기대를 하는 거는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학의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HLB 입장에서 재무적 개선을 뭐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자회사 주요 경영지표를 보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HLB셀, 과거의 라이프 리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46억 정도 나왔죠. 근데 뭐 신화 어드밴스나 HLB 에너지나 HLB 생명과학 R&D 뭐 요런 쪽은 이제 뭐 성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HLB의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불려요. 그러니까 지분법에 따라서 이제 뭐 관계회사냐, 그 다음에 종속회사는 다른 말로 그냥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회사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회사는 지분율이 1% 20%일 때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20% 이상에서 50%는 관계회사, 그 다음에 종속회사는 50%에서 100% 사이가 있는 거는 이제 종속회사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자회사의 실적이 HLB가 가진 지분율 16.98%만큼만 HLB에 이제 영향을 줬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흡수합병되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합병 이후에는 연결 기준으로 이제 HLB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의 어떤 부분들도 HLB 영향을 다 준다. 이렇게 봐. 그래서 다 포함해서 순이익을 이제 합쳐보면 뭐 86억이었다. 그래서 HLB 셀이 146억, HLB 셀이 그리고 5개 자회사에 합쳐서 매출액은 뭐 신화의 어드밴스가 600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매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HLB의 재무 구조에도 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297억.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 당기순이익 관련되는 부분, 영업 관련되는 부분은 좀 안 좋은 거고요. HLB 생명과학 자체의 실적은 그 HLB 경영에 큰 기여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이제 자체적으로는 별로 지금 그 R&D 중심이다 보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중에서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라이센스가 주요 변수가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이 2018년도로부터 부강약품으로부터 한국 판권 관련되는 부분을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앞서 이제 어드벤첸이 항서제약이 2004년, 그 다음에 이제 그 LSK 쪽에는 2007년, 그리고 갔다가 이제 2009년도에 부강약품이 이제 한국 판권을 가져가서 막 개발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다시 HLB 생명과학이 400억대로 뭐 이걸 이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부강약품은 이제 이때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판 거고요. HLB 생명과학이 갖고 있는 리보세라닙 라이센스의 가치는 326억 정도로 나타났다.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미달해 매년 이제 400억 되어 있는데 가치 평가를 그 326억 정도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의 평가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도 2억 원 정도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걸 반영해서 이제 비용 그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임상 중단한 거는 아닙니다만
홀드되고 자꾸만 연장이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죠. 작년 말 대비해서 라이센스의 가치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성공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임상이 뭐 중단된다든지 개발 과정에서 뭐 실패했다든지 요렇게 확정되면 이런 무형자산 개발비 같은 경우를 다 이제 비용으로 떨어내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끝끝내 뭐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건 제약바이오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차손이 뭐 이제 시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합병이 되었을 때 HLB 생명과학의 이런 이제 리보세린 관련 손상평가도 다시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HLB 재무제표에다 반영을 합니다. 합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좀 떨어낼 건가. 그래서 이제 재무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이제 HLB가 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구체적인 가치 변화가 이게 승인이 될지 언제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자본 총계, 부채 총계는 뭐 2배 이상. 보통 이제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5년 연속 이제 영업 그 손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기 종목 지정돼 있고 나머지 항목하고는 특별히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생명과학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따지다 보면 뭐 계열사 지분이라든지 가치관대 보면 최근에 이제 생명과학의 합병 관련 합병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생명과학 주주 입장에서는 아쉽다 이 말이죠. 리보세라비 라이센스에 대한 가치가 합병 확정 이후에 다시 이제 측정을 한다. 그래서 뭐 더 좀 손상차손을 좀 더 할 건지 아니면 가치 변화 여부가 지금 현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FDA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 일정하고 지금 겹쳐 나가는 어떤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시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관련되는 부분 영향으로 시장이 올라왔다가 파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자마자 이제 다시 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HLB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장중에 58,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좀 약세 흐름으로 56,900원대. 캔들상으로는 일단은 양봉입니다만 윗꼬리가 있어서 이 수요일 날에 음봉의 시가죠. 그러니까 58,000원 여기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맞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 반 이후에 양봉의 윗꼬리를 조금 이제 회복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할지 여부를 좀 참고하시면서 흐름을 챙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